근데 우리가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김지훈 박사는 굉장히 승부사기질이. 아 정말? 하자. 된다. 더 진하게 구워주세요. 결국 우리가 도전이라는 거를 해갖고 얻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네, 오늘 뭔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번 주 초에 응. 어머니 모시고 강릉 다녀왔어요. 벚꽃 강릉 보러. 좋지. 네. 벚꽃이 완전히 만개한 그래요? 절정이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사실 이 비가 지나면 꽃도 많이 지지 그러네. 않을까? 좀 아쉽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또 벚꽃 엔딩이. 오늘 이렇게 노래 얘기를 시작하고 보니 할 얘기가 있네. 시끄러.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지훈님이 복면가왕에 나오셨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타르트님.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지금. 아니 트라우마라니. 타르트 안 먹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 그 이후로 절대 먹질 않아. 보지도 정말? 않아요. 아니 정말 너무 소중한 기회잖아. 그리고 굉장히 나가고 싶어 했잖아. 그 기회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다니. 복면가왕에 응원을 등극할 낸다든지 뭐 이런 복면가왕에 등극할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야? 가왕이 되려는 거. 그러니까 출연이 목표 아니었고. 당연 출연이 목표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약간은 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면가왕 출연하는 게 내 목표예요. 막 이러고 얘기를 했긴 농담 했죠.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농담. 반농담 삼아서 했는데 진짜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복면가왕 노래를 불렀건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이렇게 바라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좋아라고서는 이제 수락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한 2달 동안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어떤 게 제일 힘든 거야? 나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요. 노래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영역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훈 박사에게 하늘이 모든 걸 허락할 수는 없잖아. 그 허락을 안 한 게 많기는 해요. 미모의 지성까지 주셨으면은 노래 실력까지 바라다니.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노래를 잘했어요. 그렇지. 네, 어릴 때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살면서 노래를 안 하면은 목소리도 잠기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나 어릴 때 잘했으니까 좀만 더 노력하면은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대체로 성과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득음이 안 되는 거야. 득음이 안 돼.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좌절을 하고 야 이건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구나. 진짜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빵표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게 그 방청객들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당연히 2라운드 올라가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죠. 왜냐면은 상대가 대체로 노래를 잘하시는 분, 가수 이런 분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정말 빵표가 나와갖고 레전드로 딱 박혀갖고서는 몇 년 동안 짤이 돌아. 이거 어떡하나 너무 고민이 돼갖고 악몽을 꿨다니까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하지만 정말 대단한 노력을 퍼부었죠. 노래 레슨 다니셨잖아요. 저야 뭐 일반인이지만은 다른 방송인이나 연예인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레슨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많이 받았어. 아마 복면가왕 출연자 중에서 제일 레슨 많이 받고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5명 안에 꼽힐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노력파. 근데 뭐 가르쳐 주세요?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가장 적정한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법, 뭐 이런 무리하지 거. 않는 법.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노래 큰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부르고 싶은 마음에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무리가 가고 그러면은 노래가 망가지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여유 있게 부를 수 있게끔 해주는데 마음이 되냐 그게.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외에 개인 레슨을 또 받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바쁜데.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일단 짧고 마음이 더 급하고 그리고 막상 딱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 전에 받았던 건 다 까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고 내려온 다음에 내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죄송해요. 이거 친구가 울었다는데 이렇게
아니고 뭐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아니 근데 나온 것만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추억인데. 아, 근데 이제 은하님도 저를 30년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안 되잖아요. 다들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즐기고 오세요. 그랬어요. 뭐 아닌 말로 제가 아까 농담처럼 가왕 얘기는 했지만 2라운드 못 올라가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즐기고 와라. 생각보다 굉장히 프렌들리한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마음 한켠에는 혹시 또 2라운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혹시 이거 다음 곡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주제 파악은 잘하는 스타일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시지만 제가 뭔가를 했는데 잘 못해갖고 약간 좀 망신을 당한다라는 거를 못 견디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성적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노래방에서도 100점 나와야 되고 빰빠라밤 뭐 100점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90점 좀 더 이상은? 노력하셔야겠어. 나면 기분 확 상하는 거지. 기계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자기가 막 홍진영 씨 나왔고 막 아싸 이런 이게 문제 있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하면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심한 사람인데 거기서 그냥 즐기고 오세요 하는데 즐기게 놔지는 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렇게 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도 못 부르고 나왔다는 게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속이 좀 상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막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 지금도 눈물이 지금도 여기 약간 촉촉. 눈가가 촉촉해졌어. 여기서 그런 질문 하고 싶다. 뭐 가면을 벗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왜 오은영 박사님 코너에 왜 코끼리가 지윤이는 가면 벗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사실은 이제 빵표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과 함께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또 악몽은 누구? 막 이러고 벗었는데 누구? 막 이러면 너무 괴롭잖아. 아주머니 뭐 이런. 고개 껴도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김구라 씨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예전에 눈치챘어요. 옛설의 전당도 같이 하고 몇 번 같이 했죠. 맞아요. 잘 아는 사이인데다가 이제 힌트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딱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지윤 박사님만큼 몸매가 자그마하고 그런 게스트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분이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딱 근데 눈치를 챈 거죠. 그렇구나. 김구라 씨가 그랬지. 이분이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라서 잘 모르실 거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방송인 김지훈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는 우리 친구들 사이 얘기고. 그치. 아니 그리고 김성주 MC님도 워낙 노련하게 진행을 하시니까. 베테랑, 완전 베테랑. 네. 정말 관객들 흥을 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민망하지 않도록 출연자들 배려해 주는 것부터 해서 정말 최고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 즐기고 올걸. 그렇지. 이게 좀 섭섭한 게 이런 게 있으면 지훈 박사가 살짝 얘기해주면 은하나 복면 가왕 나가는데 나가봤더니 요번 주 가왕은 누구누구야 뭐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또 이제 현숙이한테 현수가 절대 말하지 마. 지윤이가 그러는데 이번 주 가왕 완전 대회비 막 이러면서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정말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를 출연자를. 가면을 다 써야 되고 대기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갈 때도 쓰고 나가야 되고 그런 긴장감이 프로를 장수 프로를 만드나 보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장수 프로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서 섭외를 이제 제가 받아서 나간 거고 하니까 이런 프로에 대충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 사람은 나와서 그냥 얼굴이랑 이름이랑 좀 알리고 화제로 좀 떠보려고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정말 아니거든요. 진심 아니거든요. 눈물의 도전이었습니다. 눈물의 도전. 근데 거기에 내가 그런 식으로 오명을 끼얹기는 싫었는데 물론 이제 노래를 잘 못해서 오명을 끼얹을 수는 있어도 그냥 아니야. 그걸 발판으로 이름이나 얼굴이나 좀 알리려고 이거는 되게 싫었어. 정말 제대로 된 도전이었네요. 진지한 도전. 진지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멋있어요. 네. 나도 미리 알았으면 방청객으로 가서 한 표 눌러는 건데 아깝다. 근데 사실 이제 도전인 거잖아요. 안 해보던 분야를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고 이 나이에는 안정을 찾아서 가는 나이이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하던 거를 계속 열심히 하는. 네. 그래서 뭐 왜 사람들이 이걸 왜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준비된 대답은 있어. 뭔데?
항상 잘하는 거 그리고 해왔던 거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던 거를 하면은 잘할 자신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제 정세를 쉽게 풀어주는 얘기라든지 뭐 지금 이렇게 은하님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잘할 자신은 있는데 내가 뭐 꼭 잘하지 못하더라도 뭐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 마음속에 약간 열정을 가지고 몰래 숨기고 있었던 거 이런 거를 좀 더 늙기 전에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보그지 예. 영광스러운 보그지 촬영 아, 첫 이미- 화보인데 보그야. 이미 정말 옛날에 옛 추억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네. 근데 얼마 안 우리 됐는데. 은하님은 정말로 첫 화보가 보그였잖아요. 맞아요. 트럼프냐? 첫 공직선거였는데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근데 꼭 비교를 트럼프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이제 내용들 중에 헤드라인처럼 딱 나간 게 이 나이에 프리미어 프로 편집을 배웠다. 배웠다니 점점점. 예. 근데 그 헤드라인을 보고 살짝 했던 게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농담처럼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대단한 건가? 50이 되어갖고 프리미어 프로를 편집하는 걸 배워봤다라는 게. 근데 왜냐면 굉장히 즐기면서 했어요. 새로운 걸 배운 건 재밌는 거니까. 나는 솔직히 그 헤드라인 온라인 기사 헤드라인 보고 좀 충격 먹었잖아. 아, 충격까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인터뷰 때 많이 했는데 기자님께 귀에 쏙 들어온 거는 50대 중반에 프리미어 프로를 배운 거였나 보다. 내가 너무 늙은 느낌이 들어 막 이러면서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그거 잘하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 카페 가서 키오스크 조작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셨어요. 막 이런 것 같아서 옛날에 그것도 생각나. 그 마우스를 쓸 줄 모르는 30년 전쯤에 그 부장님들한테 그 마우스 이게 자꾸 화살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부장님이 마우스패드 갖다 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클릭하세요. 막 이러는 거.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약간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근데 좀 다르게 생각했어. 결국은 우리가 그런 IT적으로 UX, UI를 새로 익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거를 정복했을 때 또 굉장히 우리의 그 자긍심이 높아지는 셀프 이스팀이 높아지는 그치, 그런 그치.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찝어주신 거가 굉장히 적확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삼성에 오래 다녔는데 삼성은 워낙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고 내가 이제 2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완고참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뭘 몰라도 옆에서 후배들이 도와주고. 근데 그 삼성을 떠나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 뭐 겸임 교수, 강사 이런 걸로 했을 때 정말 혼자서 그 시스템을 익혀서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가 코로나 때였거든. 가자마자 동영상 강의를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야 그걸 그 프로그램에 PPT 얹어서 뭐 페이지 설정하고 하는데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경영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피터 드러커 뭐 바이클 포터 중요한 게 아니라 야, PPT 제대로 들어갔나? 사운드 나오나? 업로드 되나? 그거 되면은 너무 기쁜 거지. 이걸 해냈구나. 결국은 그런 부분에 도전이란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쯤에 그 줌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학교들 다 닫으니까 그렇지. 강의도 다 줌으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그거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오디오 제대로 연결됐나? 맞아. 비디오 괜찮나? 그리고 PPT 화면 같은 거를 공유를 할 때 공유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맞아. 그리고 저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손드는 그게 있잖아요. 못 보고 놓치면 어떡하지? 애들 채팅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맞아요. 어떡하지? 그게 이제 항상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용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럴 때 보면은 학생들 왜 뒤에 어머니 지나가시고 뭐 그런 거 많았는데 정말 그런 도전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맞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막 호기심에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약간 지적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도전! 뭐 이런 거 있지. 또 트라우마 생각나.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런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약간 학생 모드가 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저는 맞아.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약간 점수에 얽매이는? 그게 이제 계속 학교에서도 그랬고 회사에서도 그랬고 그런 게 좀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도전하면 될 텐데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이거 하면은
뭐 얼마 안에는 뭘 달성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죠. 그렇죠. 음. 근데 뭐 우리가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TJ 이런 그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도전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데 도전이라는 거는 항상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싫어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 때면은 여러 가지 플랜을 다 짜놓고 시나리오 A, B, C 이런 거 또 나온다. 엑셀? 그런 스타일이라 갖고 뭐랄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 인터뷰를 할 때 사실 대단한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지. 뭐 도전을 해야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도망가고 싶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오바마 아프다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지만 그때 굉장히 너무 그런 프렌들리한 분위기 속에 잘 했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말 100번도 넘게 질문을 입으로 영어로 해봤을 거예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방송에서는 이제 씹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냥 녹화를 길게 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그러다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딱 30분만 주어진 시간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오바마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킨스를 하면은 좋을 것도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도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뭐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정말 잘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과 영어로 인터뷰하는 기회가 줄줄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 라인이 딱 되는 맞아. 거야.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딱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신뢰 레벨이 쌓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도전이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오바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그 건강하시고 아주 조깅을 건강하세요. 하시기 때문에 네, 아직도 슬림하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픈 게 뭐 지병 말고 그냥 감기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그치. 네. 근데 사실 도전을 그러면 내 인생에서 뭘 했을까? 최근 걸 좀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무모하고 큰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었던 게 있고 뭐지? 연구원 그만둔 거. 큰 결정이었지. 네. 그리고 정말 절박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서는 벼랑 끝에서 했었던 도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 사실은 연구원 그만둔 그 결정이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딸려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연구원 다니면서 이제 방송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연구원에도 이제 민폐가 되고 거기서도 이건 조금 많은 것 같다라고 난색을 표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빠지면 거기서 누군가가 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봤지. 제이잖아. 엑셀을 펴. 엑셀을 딱 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원에서 받는 급여가 빠지게 되고 이게 고정급여니까 다른 데서 이제 방송에서 받는 것들 현재 받는 것들을 쭉 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지탱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A, B, C 해갖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보고 했더니 플러스가 나와. 뭐 대강 그 짧은 단기간 내에는 플러스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나게 될 줄 모르는 거거든요. 방송이라는 거는. 근데 그럴 때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플랜 같은 걸 이제 짜놓고 엑셀을 돌려보고 그러고서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굉장히 아니 근데 그런 그 약간 나이브하다던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모한. 무모한이야. 나쁘게 말한 거 아니고 어쩌고 무모한 그 마음이 없으면 시작을 하기가 어렵지. 롱테이크도 사실 김지훈 박사가 시작했을 때 팟캐스트를 해서 지적인 걸 해보자. 좀 하니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돌리면 조회수가 엄청 뛸 수 있. 그것도 사실은 약간 사기를 벌인 것 같아. 사기 행각인데 내가 보는 김지훈 박사는 굉장히 승부사 기질이 있어. 정말?
사실 승부사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시작을 못 하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 둘이 하는 거에서 대부분 지훈 박사가 시작을 하자. 된다. 수습은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되나? 그러면서 나는 가업도 회사원이고 천성도 회사원이라서 그런 큰 결정은 잘 못해. 난 소소한 도전을 하지.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기획을 한다든지 다음 컨텐츠에는 유머 코드를 10번을 10분에 한 번씩 웃게 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지훈 박사한테 이거 어떨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자잘한 도전 굉장히 잘게 도전을 하면 지훈 박사가 진행시켜. 이경영 같이. 내가 보니까 진짜 우리가 왜 옷장을 여니까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듯이 지훈 박사랑 롱테이크를 해보니까 내 친구 지훈이에게 이렇게 숨겨진 승부사 기질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승부사라고 좋게 표현을 해줬지만 사실은 대단히 무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향이라서 질르는 거지. 딱 질르면은 그 다음을 항상 우리 은하님이 고민을 해주시죠. 이렇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가보면 어떨까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무리인 것 같아라고 저를 좀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럼 대부분 네가 알겠네. 왜냐면 대부분 맞거든, 네가. 그런 게 정말 서로 좀 잘 맞는 것도 롱테이크가 잘 굴러가는 비결이기도 하겠네. 그러면 은하님은 이렇게 뭔가 도전 어떤 게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도전. 롱테이크도 도전이고. 나는 근데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제가 저번에 옷장을 열었을 때 금도끼, 은도끼. 사실 집에는 동도끼도 있는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치마 스팽글 치마 입으세요 막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이제 그 마음에 드는 금도끼 은도끼 치마를 봐도 안 사는 게 도전 아닐까. 참는 게 도전이야. 안 사고 지나가. 그냥 근데 이제 대부분 관행적으로 언젠가 있겠지. 그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어떤 내가 늘 관행적으로 하던 그런 행동을 벗어나는 거 그게 도전인 것 같고 이제 후배들이 찾아와서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회사 얘기를 하잖아. 이제 후배들도 부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거나 해서 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위에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한 지시도 있고 그러면 한번 위에 분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어렵다고. 라 그랬을 때 내가 말리지.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장님, 이번 건은 정말 무리한 것 같습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도전!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럴 때 혀를 한번 깨물고 입술을 꽉 깨물고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서 참는 것? 그런 것도 이제 도전인 거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바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소극적 혹은 부정적, 네거티브한 스탠스의 그런 도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버티기. 그렇지. 사실 사람이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뭔가 하고 싶을 때 참는 거. 맞아. 버티는 거. 그래서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은데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으면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이게 현인이. 맞아. 그래서 버티기. 나 롱테이크 하면서 요즘 하고 싶은 도전 있다. 엄청나게 대박나는 광고 컨텐츠 만드는 거. 들으셨죠? 네, 광고주님들. 아니, 내가 10수년간 광고주가 되는 회사를 다녔잖아. 그치. 실제로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광고를 만든다기보다는 광고 이제 오퍼를 내는 제안을 하는 위치에 있었지. 그러면은 뭔가 에이전시들이 특히 시모 에이전시들이 이제 갖고 온단 말이야 기안을. 그럼 화끈한 거 막 신박한 거 없어요? 신박한 거. 또 그러다가 이제 신박하게 보이는 거 갖고 좀 진정성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특성을 좀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진상고객이었던 거.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의리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그런 내 입 터는 대로 만들어서 뭔가 대박이 난다 그러면 너무 신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광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잖아. 건강식품 같은 거. 왜냐하면 사실은 먹고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해야 진정성이 생기는데 그치.
너나 나나 잘 안 먹는데 저번에 흑염소 같은 거 보면 와 이런 걸로 한번 대박 컨텐츠 만드는 거야. 흑염소 농장에 가서 흑염소랑 같이 뛰놀다가 그리고 흑염소를 먹어? 대박이다 진짜. 흑염소랑 눈도 맞추고 그러다가 이따가 봐. 중탕집 사장님이랑 막 더 진하게 구워주세요. 너 옛날에 심슨스에서 그게 있어. 호머 심슨이 랍스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새끼 랍스터가 있는데 얘는 싸. 그래서 얘를 키워서 먹겠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키우면서 정이 들어버렸네. 그 얘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 그래서 애완 그 반려동물처럼 키우다가 목욕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는 이제 물을 약간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누가 와갖고선 현관이 나갔다가 왔는데 이거 버렸어.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내 랍스터 얘가 이름도 지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슬퍼하면서 어떡하냐고 얘를 먹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다 먹어줘야 된다고 나와 그러니까 일체 말을 시켜야 된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 그래서 흑염소는 조금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진정성 있고 대박나는 컨텐츠에 도전하는 게 지금 되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보면 시기획 분들이 굉장히 저 사람 참 이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카메라 보고 한 번씩 얘기되는 거 아니야? 진정성 담아서 그러면은 광고주님 많은 광고주님들 뭐 이러고 진정성 있고 화끈한 컨텐츠 롱테이크를 찾아주십시오.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 나 너무 웃겼어 지금. 너 너무 웃겼어. 왜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 근데 실패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도전을 했다고. 실패. 뭐 실패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고 안 해서 이제 내가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도전이 있는데 좀 웃기게 이것도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은 세발 자전거가 끝이야. 왜 무서웠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타본 적도 없이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건데 이 내력이 있는 게 부모님이 자전거 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집에 자전거가 없어. 성인용 자전거가. 그러다가 큰언니가 이제 자전거를 중학교 때쯤 이제 샀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사달라 그래서 그걸 타다가 아주 쫙 넘어졌지. 그래서 언니가 다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타지 않겠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안 타는. 그런데 자전거라는 게 또 운전과 비슷하게 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잖아. 그치. 뭐 어디 갔을 때 이제 뭐 레저용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뭐 교통편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반고호 얘기하면서 반고 그 그림이 크랄러 밀러라는 네덜란드 미술관에서 왔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국립공원 부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공원 입구에 내려서 걸어 들어가거나 걸어 들어가면 한 15분, 20분? 아니면은 거기 대여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데 뭐 내가 3번이나 거기 갔는데도 늘 이제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옆에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싱싱 가는데 좀 후회가 되죠. 몸으로 하는 거 제가 지훈 박사랑 다른 거는 나는 몸으로 하는 거를 잘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너무 안 한 게 좀 후회가 많이 되죠. 저도 잘하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야. 그리고 겁이 별로 없잖아. 몸 움직이는 거에. 그치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약간 이런 그런 게 좀 있긴 하지. 근데 뭐 실패라고 한다면 저도 복면가왕이 실패라고만 생각은 안 해요. 뭐 성공 아니면 뭐 가왕이라도 돼야 되나? 뭐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는 실패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걸 해봤다든지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약간 뭐랄까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진짜 그리고 젊을 때 여러 가지를 해서 실패를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은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안 해서 후회를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왜 내가 그때 좀 더 마음 탁 먹고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어떤 게 있어요? 전 지금 자전거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전 자전거 되게 잘 탔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동네에서 막 쌩쌩거리고 타고 다니고 남자애들하고도 이제 막 경쟁하고 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우리는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그 동네에 이제 남자아이 동갑내기 남자아이하고 자전거 경쟁을 한 거예요. 경쟁이 붙었구나. 근데 그 전까지 내가 계속 이겼거든. 근데 딱 졌어.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체력적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이길 수 없는 모멘텀이 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흥미가 확 떨어져갖고 자전거를 그 이후로 안 탔어요. 세상에. 너무 웃기지?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근데 뭐 단 한 번도 안 탄 건 아니지만 그냥 자전거 자체에 흥미가 떨어지니까 그 이후로는 막 타고서 달리고 이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지는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웠더라면. 근데 요즘은 그런 어떤 그 실패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리학 책도 많고 뭐 리질리언스를 키우세요 뭐 어쩌세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 없었어. 그런 것도 없었고 누군가가 TV에서든 어디에선 얘기해 준 사람도 없으니까 딱 그 순간 실패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재미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그랬던 적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딱 하고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해버리는. 더 안 하고 뭐 이게 뭐 물론 이제 제 커리어랑 관련이 됐다든지 뭐 정말 절박한 거였으면 계속 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마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히 직접적으로 나의 뭐 일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없더라도 그래도 계속 해보는 어떤 습성을 가지게 된다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어요. 이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반백살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태도를 확실히 바꿔서 좀 더 유연하고 그치? 탄력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일도 해서 결과를 직접 내 두 눈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거고 결국 우리가 도전이라는 거를 해갖고 얻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같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맞아. 성공했으면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실패했으면은 왜 실패했을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진정한 도전의 의미가 아닐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 지훈 박사가 그럼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롱테이크를 조금 더 우리 아까부터 너무 사심이 들어가는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롱테이크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복면가왕 준비를 하면서 레슨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아직도 받고 있어. 끝난 지는 좀 됐잖아요. 녹화를 이제 훨씬 전에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컬 레슨을 계속 받고 있어요. 미스 트롯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 좋은 생각인데. 나쁘지 않아. 약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재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모든 종류의 음악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즈 뮤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작은 재즈 무대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는 아니겠구나. 그 밴드와 함께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그렇지. 핀스트랩 조명을 딱 받으면서 재즈 곡을 되게 멋있게 불러보는 게 맛깔스럽게. 그렇지. 네, 언젠가는 한번 그거를 불러보고 싶다. 그게 내 꿈이자 도전. 그거 롱테이크에 올려야 되는 거지. 아무도 음원을 안 실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롱테이크라도 올려야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살아남아야 돼. 나의 도전에 함께해줘 나나. 그럼 롱테이크를 같이 하는 거 플러스 뭐 코러스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롱테이크 할래? 관심 있니? 어려울 것 같아. 코러스도 이렇게 막 리듬도 싣고 막 몸도 잘 좀 움직여야 되잖아. 이러고 그거 아니야? 그냥 뻣뻣이 서서 코러스만 할 순 없잖아. 뒤에서 막 이렇게 불러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하님은 어떤 거?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먹고 막 그런 걸 어머니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걸 익히는 게 제 자그마한 또 자잘한 도전입니다. 우리 저번에 왜 김민성 선생님한테 음식 배우고 나서 맞아. 그때 리코타 치즈 집에 가서 만들어봤거든요. 그거 샀어요? 일단 그거부터 사잖아. 유청불리기 사야지. 유청불리기부터 일단. 너 닌자도 샀지? 닌자는 집에 비슷한 게 있어서 그래? 안 샀어. 근데 유청불리기 사서 레몬즙에다가 그 우유랑 생크림 넣고 했더니 생각보다 뚝딱 되는 거예요. 맛있어. 그때 도전을 성취한 성취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음식을 하나씩 익혀가는 게 도전이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듀오링고
불어익히기. 이건 오늘로 50일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 돈주왕 보러 갔거든요. 지안 마르코 님이 나오지 않는 돈주왕을 보러 갔는데 그 불어 그 그쵸, 그쵸. 뮤지컬이잖아. 네. 들리는 것 같아. 진짜? 환청인가? 우와. 이거 귀가 열렸어.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불어를 더 익히는 게 제 도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도 듀오링고 해요. 음. 물론 이제 은하님보다 훨씬 낮은 레벨의 프렌치이긴 하겠지만은 아주 기본 레벨부터 다시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프렌치 저도 한 40일 정도 스트릭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걸 하고 있고, 사실은 은하님이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기는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시켰다기보다 뭔가 좀 모멘텀이 됐던 거는 우리 애가 하고 있더라고, 영어를. 정말?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영어가 좀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로 듀오링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하냐 뭐라고. 그래서 뭔가 띠링 하면서 소리 나고 막 그렇지. 뭐하니? 그랬더니 듀오링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하는데 나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러고 시작을 그렇겠지. 했는데 뭐 저도 그래서 언젠가는 적어도 파리에 가서 뭐 메뉴 보고 시킬 수 있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파리는 영어가 잘 통할 테니 더 시골로 가는 거야. 더 우리. 시골로? 어디로 갈까? 프로방스 아래로. 프로방스 영어 잘해. 나 가봤는데. 워낙 관광지라서. 어쨌거나 프랑스의 시골로 가서 지훈 박사랑 여행을 한번 해보는 그날까지 좋네요. 열심히 네. 1000일 도전. 도전. 네, 오늘은 정말 도전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굉장히 하니까 재밌네요. 발전적으로. 구독자님들은 또 어떤 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또 도전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은 그걸 보면서 저희가 또 기를 받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오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복면가왕 도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해봤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타르트였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있었어, 인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인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괴롭지 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롱테이크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